원장님, 이분이 정말 며느님이세요? 어머, 인상이 참 고생 많이 한 얼굴이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인이 찻잔을 들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시아버지가 소개한 예비 시어머니를 본 순간 서유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서윤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백화점을 누비며 서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던 그 여자. 지옥 같은 빚더미를 남기고 사라졌던 전 시어머니가 이제는 시아버지의 연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반가워요, 서윤 씨. 우리 아주 긴 인연이 될 것 같죠? 여인의 눈빛 속에 서린 섬뜩한 탐욕과 다시 시작된 협박. 재혼으로 찾은 서윤의 행복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혹한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과연 서윤은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소나기에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은은한 침향 냄새가 복도를 감싸는 고급 한정식당 청운가게 문턱을 서윤이 넘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서윤의 긴장한 기색을 읽었는지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강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들뜬 목소리로 서윤과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할 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름은 이명이라고 아주 품격 있고 조신한 분이지. 너희도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게야. 도연이 서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강 원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니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은 박명숙이 우아한 척 고개를 까닥이며 들어섰습니다. 박명숙은 강 원장과 눈을 맞추려다 그 옆에 앉은 서윤을 발견하고는 얼음이라도 된 듯 멈춰 섰습니다. 들고 있던 오렌지색 에르메스 가방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들려던 손을 파르르 떨며 박명숙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박명숙에게 건넸습니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갑자기 가방을 놓치셔서 놀랐습니다. 박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듯 건네받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구두굽이 살짝 삐끗해서 그랬나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명이라고 해요. 서윤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버렸던 전 시어머니가 이제는 재혼한 남편의 새어머니 후보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박명숙의 의자를 직접 빼주며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명혜 씨, 이쪽은 내 아들 도연이고 이쪽은 우리 며느리 서윤이에요. 아주 솜씨 좋은 물리치료사죠. 박명숙이 식탁 아래로 손을 숨겨 꽉 움켜쥐며 서윤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 물리치료사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고된 일을 하시네요. 서윤은 박명숙의 뻔뻔한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서윤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명숙은 언제 놀랐냐는 듯 강 원장의 비위를 맞추며 조신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박명숙이 은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윤의 손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 아까부터 보니 손목에 흉터도 있고 피부가 많이 상했네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남의 몸을 주무르는 일이라 그런지 손이 참 거칠어요. 도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박명숙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도 서윤이 실력 좋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단순히 주무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을 돕는 귀한 기술이에요. 박명숙이 코웃음을 작게 치며 강 원장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어머, 도연 씨가 아내 사랑이 지극하네요. 원장님, 그래도 여자 손이 저렇게 투박해서야 어디 품격 있는 자리에 같이 다니겠어요?
강 원장이 허어 웃으며 박명숙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워낙 성실해서 그래요. 명혜 씨가 나중에 비결 좀 알려줘요. 서윤은 박명숙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습니다. 서윤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명품관을 내 집 드나들듯 하던 박명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윤을 돈줄로만 여기며 온갖 수모를 주던 박명숙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서윤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 씨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가 봐요.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요. 서윤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서윤의 뼈있는 말에 박명숙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명숙은 곧바로 여유로운 척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가끔 운도 따라야지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요? 서윤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서윤의 전신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쏟아지는 찬물을 두 손 가득 모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명숙이 서윤의 가방을 뒤져 카드 한도를 확인하며 짓던 그 탐욕스러운 미소가 거울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야, 서영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카드 한도 좀 올려놔. 내일 모임 나갈 때들 가방이 없단 말이야. 이름까지 영주에서 서윤으로 바꾸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나온 지옥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밤낮 없이 일하며 박명숙이 남긴 빚을 갚아나갔던 고통스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서윤은 젖은 손으로 세면대 끝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있어? 왜 하필 우리 아버님 옆에? 서윤의 입술에서 원망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화장실 안쪽 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울 속으로 박명숙의 화려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명숙은 어느새 본색을 드러낸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서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명숙이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짙게 바르며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 죽은 줄 알았더니 용케도 살아남아서 이런 집안에 발을 들였어? 서윤이 거울을 통해 박명숙을 쏘아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이명이라는 가짜 이름까지 써가며 아버님을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박명숙이 립스틱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짜 이름?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원장님이 사랑하는 건 나고 내가 곧 이 집안 안주인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하지. 박명숙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려다 멈춰서서 서윤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 내 과거가 밝혀지면 이 집안에서 온전할 것 같니? 이혼녀인 거 숨기고 들어왔을 텐데 내가 입 열면 너도 끝이야. 서윤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박명숙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난 당신처럼 사기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박명숙이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누가 먼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 우리 원장님이 누구 말을 더 믿으실까? 박명숙은 승리자라도 된 양목을 꼿꼿이 세우고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텅 빈 화장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악마 같은 여자를 다시 마주한 분노가 서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명숙이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강 원장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저 잠시 서윤 씨랑 여자들끼리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나가 계시겠어요? 며느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강 원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허허, 거참 잘 됐구나. 우리 명혜 씨가 사람 보는 안목이 높으니 서윤이랑 금방 친해질 게다. 도연아, 우리는 먼저 나가서 차나 한잔 하자. 도연은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서윤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방을 나섰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박명숙은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서영주. 너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 집안에 들어온 거야? 설마 내가 이 집으로 올 줄 알고 미리 대기라도 한 거니? 서윤이 박명숙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서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억지는 부리지 마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이 왜 우리 아버님 곁에 있느냐고요? 박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앞으로 바짝 다가와 팔뚝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잘 들어. 내가 강 원장이랑 혼인신고 마치기 전까지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 전남편 기철이가 지금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는 건 아니? 서윤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철 씨가 또 도박을 했다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박명숙이 서윤의 얼굴 옆에서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남남. 사채업자들이 그런 거 따질 것 같아?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돼야 그 돈을 갚고 내 앞길도 안 막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네가 이혼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고상한 한의사 집안에서 널 그냥 둘 것 같니? 서윤은 박명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을 일궈온 병원을 맡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박명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오늘 원장님께 병원 확장 자금으로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거든. 원장님은 지금 나를 명문가 출신의 재력가로 알고 계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질투하는 며느리의 모함으로 생각하실 거란 말이지. 박명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고 서윤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게시판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간호사 한 명이 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매입하려는 부지 매입권을 그 이명이라는 분께 전부 위임하셨대요. 서윤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직접 확인도 안 하시고 위임을 하셨다고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강 원장과 박명숙이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명숙은 어제보다 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서윤아. 마침 잘 왔구나. 명혜 씨가 우리 병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주기로 했단다. 서윤이 다급하게 강 원장의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중요한 결정인데 도연 씨랑 상의는 해보신 건가요?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셨고요. 강 원장이 허어 웃으며 박명숙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도연이도 찬성할 게다. 명혜 씨 문중 땅이랑 연결해서 대규모 재활 단지를 짓기로 했거든. 명혜 씨가 법인카드로 계약금 일부를 미리 결제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서윤은 박명숙의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반지가 강 원장의 법인카드로 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명숙이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보란 듯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 씨,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이 병원 안주인이 되면 서윤 씨 같은 물리치료사들 처우부터 개선해 줄 테니까요. 서윤이 이를 악물며 박명숙을 쏘아보자 박명숙은 목소리를 한층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 이런 전문적인 경영 이야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죠. 서윤 씨는 그저 환자들 몸이나 잘 주무르면 돼요. 그런 단순 노동이 서윤 씨 적성에는 딱 맞잖아요. 로비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박명숙의 아나무인 격인 발언에 서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명숙이 강 원장의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원장님, 우리 서윤 씨가 손끝이 야무져서 그런지 가끔 보면 참 고집이 세 보여요.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는데 말이죠. 안 그래요? 강 원장이 조금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서윤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자자, 명희 씨. 서윤이가 병원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서윤아, 너도 어서 센터로 가서 환자들 돌보거라. 박명숙은 강 원장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멀어지는 박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휘두르는 사치와 허영의 칼날이 결국 강 원장과 도연의 인생까지 난도질할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도연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기철의 도박빚과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쥔 박명숙의 협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서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서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방병원의 아침은 평소보다 활기찬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재활센터 입구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던 서윤은 원장실 쪽에서 걸어오는 강 원장과 낯선 남성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원장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병원 수석 재활의학 전문의로 일하게 된 한지훈 박사다. 내 어렵게 모셔왔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지훈 선배. 선배가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한지훈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윤아.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전히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강 원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원래 아는 사이였나? 한지훈이 강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윤이는 제 대학 후배입니다. 예전에 서윤이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준 적이 있죠. 정말 실력 있고 정직한 친구입니다. 서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세상 끝에 서 있던 자신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던 한지훈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배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병원 로비 저 멀리서 박명숙이 화려한 양산을 접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박명숙은 강 원장에게 보란 듯이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왔어요. 우리 오늘 점심에 근사한 곳 가기로 했잖아요. 강 원장이 박명숙의 손을 잡으며 한지훈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명희 씨, 마침 잘 왔소. 이쪽은 새로 부임한 한지훈 박사요. 아주 유능한 분이지. 박명숙이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려 고개를 돌린 순간 한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한지훈이 박명숙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설마 박명숙 씨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고 들고 있던 양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명숙은 뒷걸음질을 치며 강 원장의 뒤로 숨듯 달라붙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인데 무례하게 왜 이러세요? 한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박명숙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잊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던 그 사기 사건의 주동자인데. 이명희, 가짜 이름까지 쓰고 있네. 강 원장이 당황하며 한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박사,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명희 씨가 사기꾼이라니? 박명숙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혈압이. 원장님, 저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강 원장은 박명숙을 부축하며 한지훈에게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 박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일단 진정하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박명숙은 강 원장에게 안기듯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고 한지훈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박명숙은 강 원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박명숙은 몰래 재활센터 사무실로 잠입했습니다. 박명숙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장부와 병원 인감을 서윤의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박명숙이 입술을 깨물며 도끼 서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그놈이랑 아는 사이일 줄은 몰랐네. 하지만 나만 죽을 수는 없지. 서윤아, 이번엔 내 차례다. 잠시 후 박명숙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명숙이 강 원장의 책상 앞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고민하다가 왔어요. 사실 아까 그 한 박사라는 사람, 서윤이가 매수한 사람이에요. 강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한 박사를 매수하다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박명숙이 강 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로운 표정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윤이가 예전 결혼 생활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도박에 빠진 남편이랑 짜고 시어머니 돈까지 다 빼돌렸던 애예요. 그 버릇 못 고치고 지금 병원 공금까지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강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그럴 애가 아니오. 한 박사도 서윤이가 정직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박명숙이 가방에서 조작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박사도 서윤이랑 내연 관계였을지 누가 알아요? 제가 우연히 서윤이 책상에서 이 장부를 봤는데 병원 공금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인감까지 몰래 쓰고 있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서윤이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강 원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소 서윤을 친딸처럼 아꼈던 만큼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강 원장이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호출했습니다. 이서윤 센터장, 지금 당장 원장실로 오게. 가방도 챙겨서. 영문도 모른 채 원장실로 들어온 서윤은 서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 원장이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가방 좀 이리 내놔봐라. 서윤이 당황하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갑자기 가방은 왜 그러세요, 아버님? 박명숙이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가로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화장품과 지갑 사이로 묵직한 장부 한 권과 강 원장의 인감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인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왜 내 가방에? 아버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강 원장이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내 인감이 왜 내 가방에서 나와? 네가 돈 때문에 전 남편이랑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 뒤통수까지 칠 줄은 몰랐다. 옆에서 박명숙이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가증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현 씨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서유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누군가 함정을 판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강 원장은 서윤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거라. 내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하니까. 박명숙은 승리자의 눈빛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윤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원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차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히는 가운데 서윤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온 서윤의 눈앞이 뿌연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서윤은 차마 그들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에서도 서윤의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던 서윤은 인근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그 여자의 가짜 장부 하나에 내 진심이 다 무너지는 거야? 서윤의 서러운 흐느낌이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윤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사람들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 위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목의 맥박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물리치료사입니다. 누가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노인의 안색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무척 가빠 보였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젖은 셔츠 단추를 풀어 호흡을 돕고 비바람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경직된 목 근육과 가슴 부위를 숙련된 손길로 압박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제 손을 꽉 쥐어보세요. 서윤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정성스러운 손길이 이어지자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학생이 나를 살린 건가? 서윤이 안도의 눈물을 닦으며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곧 구급차가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을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서윤은 온몸이 젖은 채로 근처 카페에서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한지훈은 서윤의 초췌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공금을 횡령했다니 그게 말이 되니? 원장님도 참 너무하시지. 서윤이 찻잔을 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박명숙 씨가 제 가방에 장부랑 인감을 넣어놨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말보다 그 여자의 눈물을 더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지훈이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본명이 박명숙인 거 확실해. 내가 예전에 우리 집안 뒤흔들었던 사기꾼 얼굴을 잊을 리가 없거든. 내가 도현이랑 연락해서 그 여자 정체 다 밝혀낼 테니까 너는 기운 내야 해. 그때 도현이 카페 문을 열고 급히 들어와 서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도현은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병원에 없던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 씨. 지금 아버님은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상태야. 우리가 증거 없이 말해봤자 소용없어. 도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훈 선배랑 같이 좀 알아봤어. 박명숙이 쓰고 있는 이명이라는 이름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름이더라고. 신분증 위조 브로커랑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어.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야. 그 여자가 강 원장님께 받으려는 투자금이 어디로 갈 예정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야. 다음 날 아침 강 원장의 병원 집무실로 의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강 원장이 존경해 마지 않던 의료계의 거물 박노 교수였습니다. 강 원장이 공손하게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어제 공원에서 사고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노 교수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원장, 나 어제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네.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 이서윤이라는 젊은 물리치료사인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군. 강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되물었습니다. 서윤이요? 한방병원의 분위기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노 교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신설된 VIP 전용 재활센터는 입소문이 무섭게 퍼지며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이 환자의 굳은 어깨 근육을 세밀하게 매만지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 팔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통증이 훨씬 덜하실 거예요. 유명 기업의 회장이 서윤의 손길에 따라 팔을 움직이더니 얼굴 가득 감탄을 내비쳤습니다. 세상에, 이 센터장. 수술해도 안 낫던 게 이렇게 좋아지다니. 정말 대단한 손을 가졌구먼. 서윤이 땀방울을 닦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환자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강 원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와 함께 진한 회한이 서렸습니다. 강 원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시 시간 좀 되겠느냐? 박노 교수님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원장실에는 인자한 풍채의 박노 교수가 도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서윤을 자리에 앉히며 도연의 손을 덮고 있던 서윤의 손 위로 자신의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강 원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 눈이 멀어서 저런 고약한 여자 말에 속아 너 같은 보배를 몰라봤구나. 서윤이 당황하며 강 원장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상황이 워낙 교묘했잖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노 교수가 껄껄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원장, 자네는 정말 복받은 줄 알게나. 이런 실력과 인성을 갖춘 며느리를 얻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가 의료재단 이사회에도 서윤 씨 이야기를 아주 잘해두었네. 옆에 앉아있던 도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아무 걱정 마. 아버지가 너를 정식으로 재활센터장으로 임명하셨어.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궈낸 자리야. 서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원장은 그 자리에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임명장을 전달하며 그녀를 병원의 핵심 인재로 공표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윤과 도연은 오랜만에 교회로 나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도연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버텨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서윤이 도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도연 씨가 내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 나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해. 이 꿈이 안 깼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지난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한지훈의 도움을 받아 박명숙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을 낱낱이 파헤친 서류 뭉치를 들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강 원장이 서윤을 반갑게 맞이하려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안색을 바꿨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아주 비장하구나. 서윤이 서류 봉투를 강 원장의 책상 위에 정중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명희가 주장했던 병원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서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강 원장이 의아한 듯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박명숙이 강 원장에게 투자금으로 요구했던 수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원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 땅을 산다던 돈이 왜 도박 자금 계좌로 들어가 있어? 서윤이 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문중 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버님께 받아낸 계약금은 전부 전남편 기철 씨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 증거 사진과 송금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현이 강 원장의 어깨를 짚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쓴 신분증도 위조된 거예요. 본명은 박명숙이고 서윤이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를 속이고 병원 자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강 원장이 서류를 내동댕이 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서윤아, 네가 이 모든 걸 다 밝혀낸 게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법적으로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변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아버님과 우리 병원을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강 원장은 배신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실 밖 복도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박명숙이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과 자신의 전문직이라는 방패가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 대형 자동문이 열리며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안색을 한 기철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화려한 선글라스를 쓴 박명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로비 한복판에서 기철의 팔을 붙잡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철아, 제발 진정해라. 네가 여기서 이러면 서윤이가 곤란해지잖니. 박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기철이 서윤의 재활센터 쪽을 가리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윤, 당장 나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마침 환자를 배웅하러 나왔던 서윤이 기철의 목소리를 듣고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기철이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야, 이서윤. 너 여기서 아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산다며? 나를 도박꾼으로 몰아서 쫓아내더니 돈 많은 한의사한테 꼬리 쳤냐? 서윤이 기철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기철 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당장 손 놓으세요. 박명숙이 서윤의 앞으로 다가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기철이를 버리고 가서 애가 폐인이 됐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조강지처가 어떻게 남편을 사채업자한테 던져주고 도망을 가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센터장이 이혼녀였어?
전 남편을 버리고 재혼한 거야?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였던 이 여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아픈 사이 이혼 서류에 강제로 도장 찍게 하고 한의원 원장 아들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서윤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가련한 어머니 신용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서윤아, 제발 마음 돌리고 우리 기철이 좀 살려줘라. 응. 순식간에 서윤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의 도리를 저버린 악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한방병원 며느리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명숙은 강 원장을 보자마자 달려가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아들과 결혼했던 사이라는 걸 숨겨서 정말 죄송해요. 강 원장이 당황하며 박명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명희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서윤이 전 남편이란 말이오? 박명숙이 강 원장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서윤이가 우리 모자를 이간질해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원장님 집안에 들어와서 저를 모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강 원장의 앞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기철 씨는 제 카드를 훔쳐서 도박을 하다가 이혼당한 거예요. 하지만 박명숙은 더욱 크게 통곡하며 서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이가 기철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명품을 사고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원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명숙이 미리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접수대를 발로 차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이서윤 어디 있어? 네가 빌려간 돈 5억 당장 내놔.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고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가 서윤의 멱살목을 잡으려는 신용을 하며 강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 원장이야? 당신 며느리가 우리 돈 떼먹고 도망친 년이라고.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병원 문 닫게 할 줄 알아. 강 원장은 혈압이 오르는 듯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박명숙이 사내들에게 다가가 비굴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사장님들, 제발 참아주세요. 우리 서윤이가 곧 갚을 거예요. 원장님, 서윤이 대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병원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박명숙의 말에 강 원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환자들은 겁에 질려 병원을 빠져나갔고 예약문의 전화기는 빗발치듯 울려댔습니다. 서윤은 박명숙의 치밀한 연출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명숙은 강 원장의 등 뒤에서 서윤을 향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한계야, 서윤아.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박명숙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달려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고 서윤은 차가운 로비 한복판에서 절망적인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명숙의 마지막 발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병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서 서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박명숙을 응시했습니다. 사채업자로 위장한 사내들이 집기를 발로 차며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도연이 서윤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다들 멈추세요. 지금 당장 경찰이 올 겁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가중처벌을 면치 못할 줄 아세요. 사내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서윤이 로비 안내 데스크 뒤로 신속하게 움직여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명숙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서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분들 화나게 하지 말고 어서 무릎 꿇고 빌어. 원장님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해결해야지. 서윤이 박명숙의 말을 무시한 채 대형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이 흐르던 거대한 화면이 갑자기 꺼지더니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폐쇄회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명숙이 오늘 아침 병원에 들이닥쳤던 사내들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무언가 지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봐주세요. 저기 돈을 건네는 여자가 바로 이명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는 박명숙 씨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들은 빚쟁이가 아니라 박명숙 씨가 고용한 연기자들입니다. 박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명숙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원장님, 저 여우 같은 년이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카드 사용 내역서와 백화점 매장에서 사치품을 결제하는 박명숙의 얼굴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윤이 강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내역서들을 보세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지만 결제된 장소는 전부 박명숙 씨가 드나들던 명품관들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강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화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 원장의 얼굴이 배신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이 이번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기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철 씨,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박명숙 씨가 당신 빚 갚아준다고 여기 데려온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여자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도연이 기철의 앞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철 씨, 여기 보세요. 박명숙 씨가 강 원장님께 받아낸 투자금 당신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해외 카지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다 잡혔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박명숙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내 빚 다 갚아주고 같이 새 출발하자더니 나만 여기 남겨두고 혼자 튀려고 했어? 박명숙이 기철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저놈들이 하는 말을 믿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철이 뺨을 감싸 쥐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강 원장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기철이 강 원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 말할게요.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서윤이한테 누명 씌우고 원장님 돈 뜯어내서 해외로 도망가자고 저를 꼬드겼다고요. 제 빚도 서윤이가 아니라 저 여자가 제 명에 도용해서 만든 거예요. 로비는 순식간에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명숙은 이제 사방이 적이 된 것을 깨닫고 뒷걸음질을 치며 출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강 원장이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이게 서지 못할까? 내 이 고약한 요물 같으니라고. 강 원장이 박명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과 며느리를 이간질하고 신성한 내 병원을 노름판으로 만들려 해. 내 오늘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강 원장이 품 안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박명숙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당장 이 카드 정지시켰다. 내년이 휘감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껍데기들 전부 압류해서 서윤이 빚 갚는 데 쓸 것이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뱉어내. 그때 병원 정문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지훈이 경찰들을 안내하며 박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신분 도용과 사기,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박명숙의 양팔을 붙잡으려 하자 박명숙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만 아니었으면 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단 말이야. 박명숙이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도연이 박명숙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으며 서윤을 보호했습니다. 도연이 싸늘한 목소리로 박명숙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세요. 당신 같은 괴물은 이제 우리 가족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박명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명숙은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서윤, 너 두고 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야.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원장님. 박명숙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며 로비에는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 원장은 기운이 다한 듯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강 원장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강 원장이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너를 믿지 못하고 그런 괴물에게 홀려서 너에게 모진 말을 뱉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서윤은 강 원장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함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도연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서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과 철창이 둘러싸인 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박명숙이 초췌한 얼굴로 초조하게 출입문을 응시했습니다. 박명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윤에게 접견 신청을 보내며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박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서윤 왔죠? 우리 며느리가 저 보러 온 거 맞죠? 교도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판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박명숙 씨, 접견 신청하신 이서윤 씨가 오늘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신청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더군요. 박명숙이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윤이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 계집애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가서 빌면 다 용서해 줄 텐데. 박명숙은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도현과 함께 법원에서 지정한 자산 압류 집행관들을 대동하고 박명숙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조명 아래 늘어선 수백 개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집행관들이 가방 하나하나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기분이 어때? 내 인생을 짓눌렀던 것들이 저렇게 종이 조각 하나에 묶이는 걸 보니까. 서윤이 박명숙의 분신과도 같았던 오렌지색 에르메스 가방에 붙은 빨간 딱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덤덤해. 저 물건들이 박명숙 씨에게는 목숨보다 귀했겠지만 나한테는 그저 고통의 흔적일 뿐이었으니까.
서윤은 집행관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류된 물건들은 경매 처분한 뒤 제 피해 금액을 회수해 주시고 남은 잔액은 모두 미혼모 자립지원재단에 제 이름이 아닌 무명으로 기부해 주세요. 도현이 서윤의 결단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박명숙 씨가 알면 기절하겠지만 그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게 됐네. 집을 나오던 서윤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현이 건네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기철 씨한테서 온 거야. 도박 치료센터에서 보냈더라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기철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아, 아니 센터장님. 지난 세월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죄 평생 갚아도 모자란 거 알아. 엄마가 널 이용하는 거 알면서도 입 다물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여기서 제대로 치료받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정말 미안했다. 서윤은 편지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도현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야. 도현이 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윤아.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 계절이 바뀌어 병원 앞마당의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 원장의 한방병원은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윤의 재활센터는 이제 진심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환자의 마비된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격려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발가락 끝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환자가 땀을 닦으며 서윤의 손을 맞잡고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센터장님, 선생님 손은 참 신통해요. 병원장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 몸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환자의 무릎을 토닥였습니다. 제 직업인걸요. 아버님이 걸으시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때 강 원장이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원장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하고 옥상 정원으로 좀 올라오너라. 도현이가 아주 맛있는 차를 준비했다는구나. 병원의 탁 트인 옥상 정원에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찻잔을 세팅하며 올라오는 서윤과 강 원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아. 어서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 맛이 기가 막힐 거야. 세 사람은 옥상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강 원장이 서윤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이나 화려한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덕분에 이제야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덕분에 가족의 사랑이 뭔지 다시 배울 수 있었어요. 강 원장이 허허 웃으며 도현과 서윤의 손을 하나씩 맞잡았습니다. 너희 부부가 이 병원의 중심을 잘 잡아주니 내가 이제 은퇴해도 걱정이 없겠다. 서윤아, 너는 우리 집안에 온 보석이다. 도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죠? 서윤아,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믿으면서 예쁘게 살자. 서윤은 도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박명숙이 그토록 갈구했던 사치스러운 보석과 명품 가방들은 이제 서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환자들의 감사한 눈빛, 강 원장의 인자한 사과, 그리고 도연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땀 흘려온 이 손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고귀한 훈장임을 서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주인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사치스러운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서윤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옥상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허영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자리에 진실한 사랑과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이 박명숙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껍데기뿐인 허영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남의 몸을 주무르는 천한 일이라며 무시당했던 서윤 씨의 투박한 손은 사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실력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윤 씨는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나 타인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묵묵히 땀 흘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의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서윤 씨의 남편과 시아버지처럼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따뜻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인생극장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